두 번째 시간으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활용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를 먼저 볼게요. 자, 두 자연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G,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먼저 나누는 과정을 볼게요. 자, A와 B 두 자연수가 있다. 이때 최대 공약수는 G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최대 공약수 자리에 G를 넣고 A를 G로 나눈 값은 A, 그리고 B는 B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A는 스몰 a 곱하기 G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라지 B는 스몰 b 곱하기 G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A, B는 물론 서로소이고요. 자, 그러면 이때 G 곱하기 A 곱하기 B는 뭐죠? A 곱하기 B, 이거는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되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L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적어 놓은 것처럼 최소 공배수 L은 스몰 a 곱하기 스몰 b 곱하기 G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두 자연수 a 곱하기 b를 해보니까 a 곱하기 b는 여기 스몰 a 곱하기 g, 그 다음 b는 스몰 b 곱하기 g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면 g를 바깥으로 빼주면 g가 바깥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 a 곱하기 b 곱하기 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아까 전에 a 곱하기 b 곱하기 g가 뭐라 그랬죠? 최소 공배수 L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 곱하기 L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자연수 A 곱하기 B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런 간단한 증명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두 자연수 A 곱하기 B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를 G, 최소 공배수를 150이라고 하고, A는 3 곱하기 G, B는 5 곱하기 G라고 할 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G의 값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랬죠.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적어 볼게요. A 곱하기 B는 3 곱하기 G 곱하기 5 곱하기 G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15 곱하기 G 곱하기 G이겠죠. 자, 이거는 물론 15G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와 같은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 G 곱하기 최소 공배수 150을 곱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럼 요 두 가지를 요 두 식을 풀어주면 G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양변을 G로 나눕니다. G로 나누면 여기 다시 적을게요. 15G는
15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G는 여기를 15로 나눠주면 10이 되겠죠. G가 10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A와 B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A는 3 곱하기 G니까 30, B는 5 곱하기 G니까 50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그러므로 A 플러스 B 마이너스 G는 A는 30 더하기 B는 50, G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답은 7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최대 공약수의 활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의 뭐 가장 많은, 가능한 한 많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을 볼게요. 직사각형을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채우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몇 개를 넣을 거냐,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직육면체도 마찬가지겠죠. 직육면체를 가장 큰 정육면체로 채우려고 할 때, 이때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나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최대 공약수로 구한 다음에 그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개념을 이해할 때는 그냥 뭐 단지 최대의 뭐 가장 많은, 가장 큰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최대 공약수의 의미와 최소 공배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표현과 상관없이 어떤 것을 이용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44cm, 192cm인 직사각형에 가능한 한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채우려고 할 때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한정된 공간에, 쉽게 보면 한정된 공간에 이제 정사각형으로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다가 작은 정사각형들을 채우는 건데, 이거를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가로 세로 길이가 이미 한정된 이 공간에다가 채우는 거기 때문에 공약수를 이용하는 게 맞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이런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이럴 땐 이걸 최대 공약수를 써야 되고 이럴 때는 최소 공배를 써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럼 최대 공약수로 해서 가장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4와 19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공간이 좀 모자랄 것 같기도 하네요. 조금 작게 적을게요. 16이 되고, 다시 2로 하면 2, 3은 6, 6, 12, 2, 4, 8, 8, 26, 2, 1, 8, 26, 2, 4, 2, 4, 8.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약간 모자랐는데요, 공간이. 자, 어쨌든 여기 서로 지금 3이랑 4로 끝났고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곱하면 16,
48이 되네요. 네, 48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8c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볼게요. 대충. 그럼 여기가 144cm, 여기가 192cm가 됩니다. 48cm짜리 한 변을 가진 정사각형으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3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죠? 48cm짜리가 이 위로는 4개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이렇게 4개가 들어갈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여기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는 3 곱하기 4. 그래서 12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일정한 양을 가능한 한 많이 나누는 문제예요. 연필 12자루, 볼펜 18자루, 색연필 24자루를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답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이것도 역시 공약수가 있어야겠죠. 자, 이때 한 사람이 받은 연필, 볼펜, 색연필의 총 자루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필 12자루와 볼펜 18자루, 색연필 24자루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이렇게 3, 2, 6, 3, 3, 4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6이 나왔네요. 6의 의미는 뭐죠? 6명에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럼 6명에게 나누어 줬는데 한 사람이 받은 총 자루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6명에게 나눠 줬는데 한 사람은 연필을 몇 개를 받았을까요? 연필 12자루를 6명으로 나눠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2자루. 한 명당 2자루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볼펜 18자루를 6명으로 나눠주면 3자루. 그 다음 색연필 4자루.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한 명이 받은 총 자루수는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해서 9자루가 된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뭔가를 놓을 때 이 간격을 최대 공약수로 놓는다는 유형입니다. 자, 문제를 살피면서 볼게요. 가로가 64m, 세로가 240m인 목장 둘레에다가 일정 간격으로 말뚝을 심어서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가능한 한 말뚝을 적게 심으려면 간격이 최대여야 되겠죠. 자, 이때 말뚝 사이의 간격을 구하고 필요한 말뚝의 수를 구하라. 단 내 모퉁이에는 말뚝이 이미 심겨져 있다. 자, 그럼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목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가로가 64m, 세로가 240m래요. 자, 이 말뚝은 이미 내 모퉁이는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간격을 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64와 2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줍니다. 해볼게요. 2, 60, 28, 30. 네, 이렇게 끝나네요. 이렇게 돼서 이 말뚝 사이의 간격은 최대 공약수니까 2를 4번 곱한 16m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뚝 사이의 간격은 구했죠. 자, 이때 필요한 말뚝의 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가로 64m가 있는데 64m를 16m 간격으로 하면 몇 개가 나오죠? 16m 간격으로 나눌 거니까
4개가 나오고요. 나눈 거예요. 그 다음 세로는 240m 240m를 16m로 나누면은 15개가 되겠네요. 자, 그럼 한 면에 가로 4개, 세로 15개를 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로가 2개 있고 가로가 2개 있죠? 그럼 이 2개를 더해서 19개가 곱하기 2개만큼 있습니다. 자, 그럼 38개가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 모퉁이에 이미 말뚝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38개에서 마이너스 4개를 한번 빼줍니다. 그래서 답은 34개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자연수를 주어진 수로 나눌 때 각각 일정한 나머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주어진 수에서 나머지를 빼고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말만 어려운 거고 문제를 풀다 보면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데 오렌지 45개, 과자 69개, 음료 101개를 똑같이 나눠줬더니 모두 5개씩 남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최대 몇 명일까요? 자, 그래서 모두 5개씩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5개를 여기서 5개씩 다 빼주고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학생들이 몇 명이었는지 구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그럼 45개에서 5개를 뺀 40, 69에서 5개를 뺀 64, 101에서 5개를 뺀 96, 이걸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딱 떨어지겠죠. 그럼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2로 하면은요 20, 32, 8, 26, 20, 21, 26, 24, 25.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이죠? 8명. 간단하죠. 문제는 마치 어려운 것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5개씩 남았다고 하면 이걸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건 빼버리고 학생들 숫자 구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분수 n분의 a, n분의 b를 자연수로 만드는 유형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n분의 42, n분의 98을 자연수로 만들려면 자연수 n은 모두 몇 개가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분수를 자연수로 만들려면 당연히 분모가 분자의 약수가 돼서 자연수가 돼야겠죠. 자, 근데 42와 98에 공통된 약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최대 공약수를 구하겠습니다. 42, 98, 21, 248, 298, 37, 7로 해야겠네요. 7, 73, 77에 49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7, 즉 n 중에서 최대값, 최대 공약수를 구한 거니까 n의 최대값은 2 곱하기 7, 14가 됩니다. 근데 이 자연수 n은 모두 몇 개냐 했습니다. 자, 전에 수업했던 것과 같이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모두 나열해 주면은 이 자연수 n이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14의 약수는 뭐가 있죠? 1, 2, 7, 14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자연수에는 4개가 됩니다. 자, 이제 최소 공배수의 활용으로 넘어갈게요. 최소의 가장 적은, 가능한 한 적은의 표현이 있는 문제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다고 써 있는데, 이것도 역시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냥 문제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동시에 시작해서 다시 만나는 경우. 동시에 시작해서 다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공배수가 되어야지 다시 만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때를 구하려면 최소 공배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문제입니다. 핸드폰 공장에서 A폰은 45분 간격으로, S폰은 60분 간격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전 9시에 두 가지 핸드폰을 동시에 만들고 또 오후 5시까지 만든다고 할 때 하루 동안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은 모두 몇 번이냐 하는 겁니다. 자, A폰은 45분, S폰은 60분 간격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해줘서 언제 몇 분 간격으로 다시 만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5로 하면 5, 9, 45, 5, 1, 5, 2, 3, 3은 9, 3, 4, 12 해서 이렇게 5, 3, 15 곱하기 3, 4, 1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로 할게요. 이거는 3, 3은 9에 5, 4, 20이니까 거의 180분이네요. 자, 180분마다 동시에 핸드폰이 하나씩 겹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180분마다. 자, 그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만드는데 180분은 몇 시간이죠? 3시간입니다. 3시간이면 오전 9시에 한 대, 오전 12시에 한 대, 그 다음 3시에 한 대, 그 다음 6시에 한 대 만들어지겠죠? 근데 5시까지 만드는 거니까 6시는 없고 9시, 12시, 3시 만들어져서 3번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톱니바퀴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수정 테이프의 톱니의 수가 각각 36개 또 90개인 두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톱니바퀴 A가 한 바퀴를 회전하면 수정 테이프가 3c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두 톱니바퀴가 회전을 시작해서 처음 다시 맞물릴 때까지 나온 수정 테이프의 길이는 얼마냐? 즉 톱니바퀴 A가 몇 바퀴 회전했는지 알면 되겠죠. 자, 그럼 36과 90이 다시 만나는 배수 중에서 처음 다시 맞물리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36과 9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죠. 3, 3은 9, 9, 2, 18에 이게 18이고요. 2, 5, 10이죠. 곱하면 180이에요. 그 톱니가 처음 시작해서 180번째에 다다르면 이 두 톱니바퀴 A, B가 서로 다시 맞물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처음 다시 맞물릴 때까지 180개가 똑딱똑딱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톱니바퀴 A가 몇 바퀴 회전하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톱니바퀴 A의 톱니의 수는 36개이기 때문에 180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80을 36개로 나눠주면 5바퀴겠네요. 그렇죠? A는 5바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 바퀴가 5바퀴 회전하면 수정 테이프가 몇 cm 나오겠죠? 3cm 곱하기 5바퀴에서 수정 테이프의 길이는 15cm가 나와 있겠네요. 이해하시나요? 자, 세 번째네요. 직사각형을 붙여서, 이것도 아까 최대 공약수와 또 비슷한 유형이에요. 직사각형을 붙여가지고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 때, 또는 직육면체를 붙여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 때,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나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최소 공배수로 놓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죠. 가로가 18cm, 세로가 24cm인 색종이 조각이 있어요. 이 조각을 이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 때 필요한 색종이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만한 색종이 조각이 있는데, 이 조각을 이어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중에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 그냥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든다고 하면 언뜻 다가오지 않는데, 이 앞에 말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이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중에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가로가 18, 세로가 2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2, 9, 18, 2, 1, 2, 3, 3, 9, 3, 4,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가 돼서 7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72c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2짜리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필요한 색종이 수를 볼게요. 자, 여기 72, 여기 72짜리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로가 18cm니까 몇 개 들어가죠, 여기? 4개 들어가겠네요. 4개. 그럼 세로로 몇 개 들어가죠? 자, 18cm짜리는 4개 들어가고 24cm짜리는 72에 3개 들어가죠. 그래서 12장이 필요합니다. 4 곱하기 3 해서 12장. 자, 다음은 어떤 자연수를 나눌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4로 나누면 2가 남고, 6으로 나누면 4가 남고, 8로 나누면 6이 남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인 건데, 여기서 계속 4에서 2가 남고 6에서 4가 남고 8에서 6이 남으면 이 얘기는 2가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그죠? 2가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4로 나누면 2가 남고 계속 차이가 2죠. 2가 모자란다는 얘기인 것을 먼저 판단해내야 되고요. 그러면 이때 4와 6과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3은 그대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해서 4, 6, 24가 나오네요. 그러면 24가 4, 6, 8의 이제 최소 공배수가 되는데 2가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이 숫자에서 2가 모자라야 돼요. 그래서 24-2는 22가 됩니다. 그래서 22가 답이에요. 그럼 4로 나눴을 때 2가 남고, 6으로 나눴을 때 4 남고, 8로 나눴을 때 6이 남는 수는 22가 맞습니다. 자, 요런 2가 모자란다는 개념을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두 분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건데, 두 분수를 자연수로 만들려면 당연히 두 분자의 공약수분에 두 분모의 공배수를 곱해주면 자연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분의 25, 42분의 15에
어느 것에 곱해도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어떻게 되냐. 자, 분수가 가장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분모가 커야 되고 그 다음 분자가 작아야 되죠. 그래야 분수가 가장 작은 수가 되겠죠. 자, 근데 그러면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두 분자의 최대 공약수 분의 두 분자의 최소 공배수라면 어느 것을 곱해도 자연수가 되고 분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예, 이거는 분모가 되겠네요. 분모. 자, 보면 이제 두 분자의 최대 공약수분의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이기 때문에 12와 4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25와 1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어느 것을 곱해도 자연수가 되게 하면서도 이게 가장 작은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25와 1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게요. 5, 25, 35.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5가 되네요. 5분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12, 42, 26, 12, 21, 3, 2, 6, 3, 7, 20. 최소 공배수는 12 곱하기 7, 12 곱하기 7은 얼마죠? 84네요. 그래서 답은 5분의 84가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혹시 안 되시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있어서 혹시나 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두 분수를 자연수로 만들려면 이 분자들의 공약수, 그죠? 예를 들어 12분의 25에 곱하면 이 분모의 자리에는 공약수가 나와야 이렇게 삭제가 되면서, 그죠?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건 없어지고 분자가 살아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의 분자는 여기 있는 분모를 무조건 없애야 되기 때문에 공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연수를 만들려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분모는 가장 커야 되고 분자는 가장 작아야지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이렇게 5분의 84가 답이 되겠습니다.